저는 여러분들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제 지식의 한도 내에서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 이것을 걸어 두십시오. 반드시 번영할 것이고 늘 행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걸어두지 마십시오. 네, 아무런 효과도 없을 뿐더러 자리만 차지합니다. 행여 이런 것 있으시면 차라리 사진을 몇 장 걸어 두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우리의 풍수학이라는 것은 무의식을 자극하는 학문입니다. 네, 늘 말씀을 드리지만요, 여러분들의 행동이나 생각들은 의식적인 것보다 무의식적인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또한 이 무의식이 선한 의지로 작용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풍수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이제 알려드릴 이것은 분명 여러분들의 가정을 번영하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가 글씨입니다. 좋은 문구가 쓰여진 글씨, 또 가운이나 액자, 이런 것들은 분명 집안을 번영시키는 아주 좋은 풍수 소품입니다. 하지만 꼭 아셔야 할 것, 집안에 걸어두시는 이러한 풍수 소품에는 반드시 정성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런 정성이나 성의 없이 그냥 휘갈겨진 글씨라면요, 풍수적으로는 어떤 기운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제대로 된 장명가들은요, 사주도 봐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에요. 왜일까요? 네, 일반적으로 사주를 보러 가시는 분들은 삶이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참 많죠. 네, 맞습니다. 이분들을 상담해 드리다 보면요, 자신의 기운이 다 빠지게 되고요, 또한 자신의 감정 역시 우울해지게, 새로운 삶, 활기찬 삶을 살아가야 하는 아이의 이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신의 기분이나 기운이 가장 좋을 때 명확한 판단이 나오는 거고요, 또한 가장 밝고 활기찬 이름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렇게 아무런 형상이 없는 이름 하나 지을 때도요, 자신의 기운을 따져서 짓는데요, 하물며 형상을 가지고 있는 글씨라면 자신의 기운을 따져야 하는 거 당연하겠죠. 내하여 집안에 걸어두어야 하는 글씨라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탁을 하고 그 부탁에 따라 얻어와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예전에 써놓은 글씨인데 라고 하면서 한 장 얻어오는 것, 이런 것은 오히려 집안에 나쁜 기운을 퍼뜨릴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네, 분명 나를 위해, 우리 집안을 위해 쓴 글씨나 족자를 가지고 와서 걸어 두십시오. 그래야 그 기운이 집안에 다 퍼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기운을 얻어서 늘 집안에는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림입니다. 네, 물론 이는 더욱 그러하겠죠. 적어도 우리 집에 걸어둘 그림이라면요,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화풍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집안에 걸리는 그림은 반드시 균형이 맞아야 하고요, 또한 사실적이며 아름답고 그 의미가 두드러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간혹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동네 그림가게에서 해바라기 그림 사서 걸어둔 지 10년이 지났는데, 또 폭포 그림 사서 걸어둔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말이에요. 네, 오히려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는 어쩌면 아주 당연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겠죠. 그 그림 속에는 정성 속에서 나오는 기운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들이니까요. 여러분, 사진과 그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멋진 사진 몇 장 더 출력해서 걸어두시는 것이 낫습니다. 이래서 풍수 전문가들은요, 사진보다는 그림을 그렇게 한사코 고집하는 거예요. 네, 이 그림 속에는요,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정성이나 기운이 모두 담겨져 있기에 그러한 거예요. 이러니 또한 풍수 전문가들이 고우나 피카소 이런 사람들의 작품들 집에 걸어두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저희들도 그 사람들의 그림이 비싼 그림인지 이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인지 다 압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그 그림들은요, 폐쇄적이고 또한 삶의 불행함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집안에 걸어두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물론 이 사람들의 그림 집안에 걸어두는 거 거의 대부분 모조품이거나 흉내낸 그림일 가능성이 많죠.
네, 이렇게 성의 없이 기운을 담지 않고 그린 그림은 집안의 기운을 오히려 나쁘게 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의 무의식은 이미 그 그림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무의식에 거짓을 심어주어서요, 좋을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비록 집안에 걸어두는 그 그림이요, 유명 작가의 그림이 아니더라도요, 비록 서툰 학생이나 아마추어의 작품이더라도요, 스스로의 정성을 담아 그린 그림, 혼신의 기운을 넣어서 그린 그림, 이런 그림들을 집안에 걸어두십시오. 물론 이것이 폭포 그림, 바다 그림, 해바라기 그림, 목단을 그린 그림이라면 더욱 좋겠죠. 네, 절대 싸구려 짝퉁 그림 걸어두시고 스스로를 속이려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마추어의 그림이더라도요, 정성이, 기운이 담긴 그림을 걸어두십시오. 세 번째가 이제 도자기나 작품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집안에 가짜, 백자나 청자, 또 여행지에서 누가 만든 건지도 모르는 그런 장식품들을 사가지고 와서 집안에 걸어두거나 전시하는 경우가 참 많죠. 네, 이는 무조건 여러분들 집안의 기운을 다운시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무의식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성의를 담는 도공이나 작가들이 만든 것들을 사서 집안에 전시를 하거나 걸어두십시오. 비록 아마추어라도, 비록 학생이라도 자신의 정성을 모두 담은 것, 진정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것, 이런 것들을 집안에 전시를 해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긍정의 기운이, 그 생기 있는 기운이 여러분들의 집안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물론 이는 꽃이나 조화 작품 역시도 그러합니다. 팔기 위해 대강 성의 없이 만든 그런 작품들이 아니라요, 비록 서툴더라도 성의가 담긴 꽃 작품이나 조화 작품들을 집안에 드리도록 하십시오. 우리 풍수학에서는 생기와 사기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네, 생기는 바로 정성과 열정들이고요, 사기는 바로 무성의와 혼란스러움입니다. 네, 생기가 가득 담긴 것들이 집안에서 서로 호응을 하고 연결이 되어야 그 집안의 무형의 기운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이런 사기가 가득 담긴 것들이 집안에 있다면요, 오히려 집안의 기운은 혼탁해지는 것이고 그 기운이 살아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의 조상님들은요, 그림이나 글씨는 반드시 얻어온다고 하셨습니다. 네, 자신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써준 글씨, 그림들을 집안에 드린다는 그 의미이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셨어요. 하나라도 긍정의 기운이 담긴 그러한 그림이나 글씨, 소품들을 집안에 들이시는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